As I was introduced, my name is Kwak Seung-jun. I'm Chair President's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s. And I never heard people's complaint. The speech is too short, so I keep my remark brief. Okay. And there are too many Koreans here today, and good simultaneous translation is provided. And starting now, I speak in Korea. Okay. 저희 정부가 작년에 이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사회적으로 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사회적 기업법이 2007년도에 이게 이제 통과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반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왜 지난 정부 거를 올해 하느냐, 지난 정부가 했던 2007년도 거를 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하느냐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정경련을 비롯한 기업에서 반대했어요. 사회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캐피탈리즘하고는 자본주의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단어에 굉장히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왜 지난 정부에 하는 걸 하느냐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쉬웠어요. 작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게 중도 실용이었거든요. 중도 실용이라는 건 간단해요. 지난 정부 것도 좋은 게 있으면 하고, 우리 정부 것도 나쁜 게 있으면 버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위 좌파가 가는 쪽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우파가 가는 쪽에서 나쁜 거 있으면 버리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거를 그래서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업들 이제 인식인데,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을 이제 저희 미래기업원의 노동부 주최로 컨퍼런스를 열면서 사회적으로 띄울 때, 정경련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일부 대기업들은 굉장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또 감이 있었던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업들은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기업들 팔 비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모지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 기부를 적게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대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할 때는 꼭 보면 세금 문제, 분식회계 그런 거 걸려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마할 때 굉장히 많이 내요. 1조 원 정도를 턱 기부를 해요. 근데 국민들은 아무도 그거를 기부라고 생각 안 해요. 저거 페널티 내는 거구나. 당연히 나는 벌금 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업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고,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는 자꾸 높아지고, 그게 꼭 그런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 꼭 한쪽에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 약해서 그렇고, 시장주의가 약해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나 모든 쪽에 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본주의가 강했나 하면, 자본주의는 진화와 발전을 하면서 다른 체제하고 이겨왔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똑같지 않아요. 1940년, 50년대 보여주는 자본주의 체제, 냉전 시대에 보여줬던 자본주의 체제, 현재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점점점 다 달라지고 있어요. 진화와 발전을 굉장히 거듭하면서 나머지 경제 체제들하고 사실 이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자본주의 꽃은 나눔, 배려, 기부예요. 사실. 최근에가 이제 컨버전스, 융합 시대입니다. 한국에는 융합 한마디로 쓰이는데 영어는 굉장히 많아요. 컨버전스, 하이브리드, 또 퓨전, 합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도 이윤 추구,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에서 거기 플러스 나눔, 배려, 기부가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회적 형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더 중요하나 하면, 한국은 지금 민간 베이스가 80%가 넘어요. 전체 경제에서. 정부 베이스는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부는 전부 다 경직성 경비예요. 경직성 경비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나 돈은 굉장히 적어요. 빤히 알다시피 한국의 국가 브랜드보다 삼성, LG, 현대 국가 브랜드가 훨씬 외국에서도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 부분 20%도 다 경직성 경비지 이걸 굉장히 조금 이렇게 돈을 더 쓰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발생하는 모든 이제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만 아니고 사회 문제가 사회 문제만 아니고 경제 사회 문제가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냐 경제 문제냐. 경제 사회 문제예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1990년도 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시카고 대학 베커 교수가 제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결혼을 왜 하느냐, 출산을 왜 하느냐. 경제적 베니피트가 코스트보다 작으면, 코스트가 크면 애를 안 낳는다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과거에 이제 한국은 보면 그 애 하나 놓으면 애가 시골에서는 농사꾼 역할을 하죠. 그렇죠. 노동력이라고 아주 좋은. 그리고 부모로 봐서는 미래에 대한 사회 보장을 한다고. 그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용은 어떠냐.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밥그릇 숟가락은 자기가 물고 나온다.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애 놓으면서 왜 놓냐 그러면 아이 집 밥그릇은 자기가 물고 나오죠. 자기가 많이 먹을 건 자기가 물고 나온다. 최근에는 뭐냐? 이제 애를 뭐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건 지났어요. 시골에 가면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도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부모 봉양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자제분들은 아마 부모 봉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약간 그럼 애들한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가정은 미래가 없다.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 애 하나 놓으면 애는 돈덩어리다. 그거예요. 사실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 중에 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노동력, 휴먼 캐피탈 가지고 사실은 그 경제 발전을 이룬답니다. 자연자원 없죠. 아무것도 없죠. 50, 60년대 최빈국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휴먼 캐피탈. 거기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거가 지금 애 기르는 비용이 굉장히 커진 거죠. 아주 높은 교육열하고 지금 다단한 사회에서 기업들의 마케팅, 학원들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사실 이제 사교육비, 보육비 이러한 것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커져버린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러한 저출산 문제, 이러한 문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것도 전부 다 직장에서 일어나요. 그럼 직장은 뭐냐? 민간 기업이 99%예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풀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자체가 직장과 가정을 병립하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직장 문화 그리고 직장에서 여성의 차별 이게 세 개 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우리의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 기업에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99%가 민간 기업에서 지금 그 직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의 역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해보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사회 문제,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이 전부 다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으면 취업자 수 고용률 증감 지금 보고 있죠.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이제 차별되는 게 뭐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적어졌다.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 정부가 하는 거에 별로 좋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작년에 26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일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좋아하느냐? 좋아 안 해요. 여론조사에 보면 불안하다. 금방 없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뭐 산림 가꾸기 이런 거 싫다. 뭐가 좋으냐? 나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하는 복지 뭐 이런 것들도 가장 장애자한테 가장 물어봤을 때 뭐 하고 싶으냐?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면 장애자가 잘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그 3, 4개월 전에
물론 민간 베이스로 뭐 임명진 목사님, 송병두 회장님, 총장님 해서 사회적 기업 포럼이라는 걸 큰 걸 하나 띄웠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거기서 임명진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예를 들더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 보니까 그 약간의 약간 뭐니까 그 지능이 약간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하나만 단순 작업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 작업을.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하기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요 작업은 계속 깎는 거 요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일하는 복지 또 자동차 회사 한 자동차 회사가 하고 있는 휠체어 만드는 회사의 장애인들을 다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뭐가 어떤 게 가장 불편하고 어떤 게 해야 되느냐를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면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또 그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해주고 지속 가능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와 이제 시장 기반에 있는 혁신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이제 물론 기업의 역할은 가능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경제학 교과서 보면 기업은 프로핏 맥시마이즈 이윤 추구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성장한 나라들 미국, 영국 보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데는 한 7, 8만 개 뭐 한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리고 굉장히 큰 고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은 또 사회적 책임도 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의 혜택, 시장 경제 혜택,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눔 배려, 기부를 하는 게 건강한 자본주의고 이게 이제 새로 진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절대로 반시작 반자본주의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까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민간이 80% 이상의 그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의 하이브리드 조직이고 그 열린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동력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이런 컨퍼런스가 사회적 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법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법령과 정책을 넘어서서 서로가 사실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무형의 문화적 측면까지 포함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 또 이제 이해관계자들끼리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 경험의 공유는 실패를 줄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클러스터, 영국의 캔,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벤치마크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봅니다. 참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라는 건 뭐냐? 살아남아야 돼.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망하지 않도록 잘 컨설팅을 해주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기업이 그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하고 국민들하고 모든 사회 소사이티가 이 기업의 커가는 과정 그거를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만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자를 붙었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에다가 플러스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게 어떤 가지 계속 수익을 창출하면서 좀 커지는
구조를 가든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대기업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조직에서는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래서 통신회사 같은 경우가 기업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써요. 한 회사가 한 2조 원 정도 씁니다. 2, 3조 원 사실은 보면. 근데 왜 그걸 뭐 정부가 못 쓰게 규제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러한 기업들이 딴 사회적 역할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더 다가갈 수 있고 자기 마케팅에 도움이 되면 엄청난 많은 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거는 전부 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해서 사회 봉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그러한 풍토 조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이제 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업의 마케팅과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이렇게 맞아 떨어질수록 해주는 방법을 아마 고려하는 것도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통계자 하나 잡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 잘 돼가지고 고환율 덕분에. 그래서 보고 있으면 순이익은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거의 같아요, 기업들이. 근데 작년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기업들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뭐가 있느냐? 기업은 자기의 마케팅과 자기의 도움도 이익 도움되면 무조건 해요. 그럼 아직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거에 이제 정착되고 그리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높게 치중해주고 그리고 그걸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존경받게 해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을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사회적 영웅으로 대접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사회적으로도 없었기 때문에 기업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지만 작년 올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모습, 자본주의 꽃은 나눔 배려 기부다. 또 이게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결국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가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보다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펼쳐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여기에 이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한 15분 이상 한 것 같고 처음에 짧게 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으로 키노트 스피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